그 다음에 일항중에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에 있는 사대부들이 이 도를 배우면서 이 공부를 하면서 영리하지 못하다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영리하지 못하다는 걸 걱정하지 말아라. 영리한 걸 걱정해야지 영리하지 못하다는 걸 걱정하지 말아라. 총명치 못함을 근심하지 말고 다만 가장 총명하고 너무 영리한 걸 걱정해야 된다. 너무 영리하기 때문에 실제 몰아붙이지를 못하고 그저 심의식을 가지고 이리저리 해버리니까 가장 총명한 것을 근심하며 또 지견이 없는 것, 나는 둔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하는 지견이 없는 걸 걱정하지 말고 지견이 너무 많은, 가장 많음을 근심할지니라. 너무 아는 것 많고 똑똑한 걸 걱정하고 울어야지 둔한 것은 공부하는데 오히려 더 낫다. 통도사 끝나가며 갔더니만은 경복로 스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 하시대. 너 저 오혜련 스님처럼 그렇게 공부할래? 그러시대요. 오혜련 스님처럼 그렇게 공부할래? 오혜련 스님은 통도사 강사 스님이잖아요. 한평생을 거의 일생을 통도사 강사하시다가 마지막에 열반하실 때 서산 개심사 그 여스님네 강원할 때 거기 가서 열반하셨지만 너무 재주가 있으셨어요. 너무 재주가 있으셔서 강원 땅에 뭐 초심부터 시작해서 저 화엄경 꼭대기까지 본문 거의 암송하시듯이 하시고 책장 어떤 학생이 무슨 말 따가서 물으면 무슨 책 몇 권 몇 장째 몇 줄째 가면 그 말이 있다. 거의 두세 줄 안에 틀려도 그저 두세 줄 거기 있고 뭐 물으면 어떤 사기 몇째 권 몇 장 몇 줄 그거 가면 그 말이 있다. 틀림없어요. 그만큼 재주가 있으셨어요. 하신데 근데 자기나 나나 그 단점은 그겁디다. 재주에만 알려버리고 실속이 없어. 한마디 딱 가서 꼬집으면은 견성하면 다 한다 캐. 이런 싱거운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강사로서 무책임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견성하면 다 한다 캐. 한마디 다시 딱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안으로 딱 이렇게 물으면은 견성하면 다 한다 캐 하는 거기고 막 대답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못 하시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한동안 또 발심이 했다고 통도사 극락하면 선방에 와서 앉아 계셨던가 봐. 해련 노시님이. 근데 이목구 화들 하시면 이목구가 뭐라 마음이지. 그리고 공부 다 됐다는 거죠. 내가 극락암에 가니까 노시님이 너도 오혜련 스님처럼 공부할 거냐고 그렇게 다집니다. 오혜련 스님은 그렇게 공부를 했다고 그래 쉽게 했지요. 그런 게 결국 너무 영리하다. 재주 있다가 이 공부 짓는 데는 참 방해거리고 영영 문 바깥에 자꾸 멀리만 간다. 내가 그 화두가 안 돼서 철절매고 애를 먹고 있으면 지금 밖에서 성전에 앉아가 있는 곰 말이죠. 곰. 철웅스님 우리 그 선방에 같이 앉았을 때 별명이 곰입니다. 철웅스님이. 참 그분이 얼마나 영리하고 재주 있는 사람입니까? 그 경남고등학교 톱으로 나와가지고 그 6.25 사변 어지러울 때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18대 1 관문 뚫고 나서 집구석이 망하면서 대학을 못 가고 잠시 동안 의지했다가 집구석이 다시 회복이 되면 대학 가려고 잠시 왔다가 그저 다시는 대가리 기르지 못하고 절에 처박혔는데 그렇게 재주 있는 분인데 곰이라는 별명이 참 맞습니다. 그분에게. 같이 살다가 보면은 그렇게 영리하고 재주 있는 분이고 참 사리 판단이나 모든 거 잘하시는 분인데 같이 살면서 보면은 곰이라는 별명이 그렇게 들어맞아요. 처음에 곰이라는 별명을 붙이는 것은 철웅이거든요. 철웅이. 영웅이란 쑥웅자라 그래요. 대웅전의 웅. 발음이 웅이기 때문에 곰웅자하고 발음이 똑같아서 곰 이렇게 댕기는데 별명이 그렇게 들어맞을 수 없어요. 곰이라고. 예. 그 밖에서 철웅스님이 같이 있었고 그러는데 화두가 안 돼 죽겠어요. 막.
파닥파닥 하는 거죠, 뭐. 안 되는 게,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다 그래, 나한테. 그때는 그 말을 내가 미처 이해를 못했어요. 전부 나는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전에 전부 암송했던 그 경무 자꾸 잊어버리려고, 자꾸 고의적으로 전부 잊어버리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딴에는 화두만 애써서 한다는데 화두가 안 돼요. 화두가 안 돼요. 화두가 안 돼서 파다닥 미친놈처럼 선방에 자복 위에 앉아서는 백이지 개울가 가서 울기는 왜 울어요? 안 된다고. 자복 내버리 놓고 남들 입선 죽비 쳐놓고 개울가 가서 울기도 했어요. 또 소나무 숲속을 미친놈처럼 노래도 부르고 쾅도 찔러보고 돌아다니고 화두가 안 돼요. 화두가 안 돼서 파다닥 하면 철웅스님이 그래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다. 내 딴에는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화두하는데 아는 거 경의 이야기나 뭐 고조사 이야기든 이 책장의 이야기나 내 개인의 직연을 조금도 안 붙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화두가 안 되는데 철옹스님은 늘 나한테 우리 용당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 자꾸 그래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유소덕심이 장난친다는 그 말이 철실히 맞는 것 같아요. 이 통도사 극락암에 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이죠. 한동안 그 극락암에 그 통도사 밑에 그 밑에 방밥이라고 하는 데서 그 어떤 처사님하고 내외분이 아들을 둘인가 셋인가 잃고 사는데 이 처사님이 옛날에 이 오대산 하남 노신님께서 종로릇을 하시는 어른이에요. 근데 언제 어떤 계기에 그 머리를 길르고 바깥으로 가는지 몰라도 늘 그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앉아 계시면서도 엎부러지게 정진을 해요. 엎부러지게 정진을 하시는데 그 처사님의 부인도 남편이 그렇게 정진을 하고 있으니까 남편 곁에서 정진을 하는 거예요. 그 보사님이 전성을 했다고 오도성을 지어가지고 왔어요. 극락암에 노신님한테 왔는데 노신님이 완전히 된 거는 아니지만 애는 썼다. 좀 불빛을 봤다 그랬는데 그 보사님 오도성을 지금도 내가 왜 하도 계시면서 우리는 방 안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데 그 보살 집으로 알아놓고 사는 보살이 전성했다고 오도성 지어왔는데 이렇게 분할 수 있어요, 그래? 그 보살 오도성이 그래요. 한번 그 들어보시고 평을 해보세요. 관음보살 일령 중에 무아수상의 백화홍이다 그래서요. 무아수상의 백화홍이다. 판토건공 다지처에 그 보살의 오도성이라는 게 이래요. 관음보살 일령 중에 관세음보살을 불러가는 한 생각 가운데에 무아수, 아가 없는 나무, 무아 위에 100가지 꽃이 찬란하게 피었다. 백화홍이다. 하늘과 땅을 삼켰다가 터졌다가 자유자재 하는 곳에 담담적적하게 모든 법이 통했다. 얘가 또 한동안 또 미천 적이 있었어요. 이 분이첩에 기가지고 밥 먹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밥을 굶고 자보에 앉아가지고 화두한테 충격적으로 이 보살이 오도성을 지어가지고 와서 노신님이 끝까지 긍정한 건 아닌데 애는 썼고 불빛은 쳐다봤다는 말씀에 충격이 돼가지고 또 흔들려가지고요. 화두도 안 되고 뭔가 그때 심정 참 착잡했어요. 분하다고 해야 되려는지 이 놀라웠다는 놀랬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충격 때문에 뭐 자복 위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5분 내내 숲속을 거니르면서 돌아다니고. 근데 우리가 저 극락암에 있으면서 이 글이 어디가 잘못됐느냐, 잘못을 지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글이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느냐 지적을 해봐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글에서 어디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뭐 잘못된 게 없는 겁니다. 여기 뭐 한문법으로 봐서는 문자는 중자와 홍자와 공자와 똑같은 운이죠. 그러니까 한문 글자 운으로 봐서는 여기 맞습니다.
맞는데, 구태여, 우리 스님네가 한문에 높고 낮은 글자다, 짝이 맞다, 짝이 틀린다, 그거는 필요 없고, 전체 호름에서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갔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저께 말씀 올렸듯이 충성노 스님에게 어떤 신도가 오대산 가려고 하는 스님 어느 길로 가지요 하니까 노 스님이 딱 열어버리니까 손가락이 없었으면 뭐를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 주려고 했어. 답을 못하고 웃어버렸다고 하지만은 지금도 그래요. 처사님네나 보사님네 속에 바른 공부를 지어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러면은 또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공부 짓다가 조금 옆으로 흘러서 그 자기가 어떤 체험한 차원 때문에 옆길을 빠져나가가지고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외도라고 할까? 잘못된 사상에 떨어져가지고도 그걸 모르고 자기는 옳은 양으로 착각해서 막 떠드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참 학에서 성전에 앉아있는 곰말마다 개조 같은 공부가 이 참선하는 공부입니다. 10년 앉아있어 봐야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모서리로 가는지 표가 나야지 이게. 조금 앞으로 한 걸음 갔는지 뒤로 제자리에 서 있는지 뒤로 후퇴했는지조차도 모르겠고 10년 해봐야 그대로인 것 같고 이거 뭐 죽는 게 이 공부지요. 예? 그런데 이게 참 무서운 게 말 한마디 딱 던져버리면 빗나갔다. 바른 길에 서서 있다. 당장 표가 나버리는 게 또 이 공부지 않습니까 여기? 예. 10년 해봐도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잘 댕기지 못 댕기지도 모르면서도 말 한마디든지 행동 하나 딱 던지면 빗나갔다. 바른 길에 서서 있다. 당장 표가 나는 게 또 이 괴상한 이놈 공부예요. 그러니까 진짜 개족 같은 공부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게 이 공부입니다. 아무 모습도 모임도 없는데 말 한마디 딱 던지면은 빗나가 있다. 저 사람 사상 옆으로 빗나가 버렸다. 저 사람 바른 길에 서 있다가 당장 표가 나는 게 이놈의 공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게 상과 벌이 또렷하면서도 이 해보면은 10년 해봐야 뭐 그렇고 20년 해봐야 그렇고 매나 그 자리인 것 같고 조금 더 나사졌다는 느껴지지도 않고 그저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참 공부치고는 묘한 공부죠. 묘한 공부입니다. 옆으로 좀 갔습니다. 그러니까 직연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그랬죠. 근데 그건 당자는 그걸 못 느끼고 내가 화두하는 데는 이런 직연이나 무슨 문자나 이거 조금 더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대부들이 공부를 하면서 직연이 많고 영리한 것, 걱정을 해야지 둔한 거는 오히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식의 앞에 내나 팔식 테두리에서 헤맨다 이 말이죠. 식의 앞에 한 걸음을 행하고 각근하의 쾌활 자제한 소식을 매각한다. 잊어버린다. 언제나 팔식이라고 할까 분별식 속에서 맴돌기만 하고 참으로 자기의 본분 각근하에 쾌활 자제한 그 소식을 점점 잊어버린다. 덮어버리고 그 잊어버린다 하나니 사견에 심한 것은 사견의 상자는 사견의 심한 사견은 견문각지에 화해해서 자기를 삼으며 보고 듣고 하는 요거 이 가르기가 참 어렵죠. 예, 견문각지에 화해시켜서 그거를 자기라고 한다. 일상의 이 모든 행동하는 이게 자기라고 한다.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견문각지에 화해해서 똘똘 뭉쳐서 자기라고 사면서 혈량경계 지금 내가 생각하고 모두 처리하는 요 혈량경계 이거를 가지고 심지법문이라고 생각한다. 예, 또 조금 사견이 조금 그거보다도 조금 못하다는 것은 업식을 희롱해서 분별식을 일으켜서 문두호구를
그걸 잘못 알아서 문두호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비치고 귀에 들어오는 거 요거죠. 결국 불빛을 분명히 보았다고 하면서도 착각을 해서 문두호구를 잘못 와서 두 조각의 가죽을 나풀거려서 주둥이 벌린다 이 말이죠. 주둥이 나풀 한다 이거죠. 두 조각의 가죽을 나풀거려서 현을 말하고 묘를 말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진리를 이야기한다고 묘한 법을 말한다고 하면 또 심한 예는 저 발광해서 완전히 미쳐가지고 자수를 새기지 아니하고 검은 말과 붉은 말로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을 가리키고 예. 뭐 개송 짓는다 오도송 짓는다 그래서 법상에서 무슨 소리 해사는다 모두 해당이 되겠죠. 동쪽 가리키고 서쪽 가리키고 또 사견의 하하 가장 아랫자리는 묵조 무언으로 묵조해서 말이 없는 공공적적으로서 귀신굴 속에 붙어 있으면서 구경안락을 구하며 그 외에 가지가지 삿된 병은 말에 있지 아니해도 가요. 말하지 아니해도 다 알 수 있다. 충밀 등이 돌아오매 충밀이가 자네 쪽으로 그쪽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준바 교를 받아서 읽으니 자네가 보내준 편지 이분에게는 어떻게 됐든지 앞에서도 그 편지를 교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여기서도 이분의 편지를 교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내준 바 편지를 받아서 읽으니까 내가 기쁜 마음, 위로되는 마음을 가히 말로 다하지 못하겠도다. 다시 인간 세상 위에 세제상의 수작을 펴지 아니하고 다시 인간 세상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좌우가 도를 향하는 용맹한 뜻으로서 자네가 그렇게 용맹하게 도를 향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득 갈등에 들어가리라 말에 들어가리라 토를 갈등하리라 거기에서 끊어버려야 되겠죠.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선은 아래로 붙어버려야 됩니다. 갈등선하리라가 아니고 갈등하리라 말을 하리라 해놓고 선은 아래로 붙어서 선은 방법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이 돼야 됩니다. 자네의 정성이 하도 거룩하니까 내가 인간 세상에 여러 가지 이야기 주고 받는 거 그만 내두고 그 자네 용맹심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로 내가 지금 그 공부 말해 주겠다. 문득 갈등에 말에 들어가리라. 딱 끊어버리고 선은 덕산과 임재의 다름과 법안과 조동의 다름이 없건만은 선에는 덕산 스님의 그 방매이 치는 방법, 임재 스님의 화라는 방법, 또는 법안 스님의 계통, 조동종의 선, 이런 다른 게 없다. 다름이 없건만은 다만 학자가 공부하는 사람이 광대한 결정지가 없고 그 용맹심, 늘 내가 요즘 말을 드립니다마는 아깝게 조금 이렇게 자기 상자 손에 죽었지만은 통도사 극락암의 벽산 스님이라고 늦게 정된 이가 있었습니다. 50에 죽었습니다마는 아깝게 일찍이 죽었습니다마는 이분은 그래도 전생에 공부에 연은 있었던 분입니다. 공부에 연은 있었던 분입니다. 35이 넘으면서 그저 35 이편저편에서 절에 왔습니다만 전생에 공부에 연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살다가 자살을 하려고 3번까지 약을 먹고 자살 미수에 꽂혔다가 마지막에 6.25 사변 때 부산 미군 부두에서 같이 일을 했던 나이는 틀리지만은 철웅당이 극락암에 가서 중위돼 가지고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세상에서 이래 가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에 철웅이 한번 찾아가 보고 통도사 극락암에 찾아가서 내가 살아나갈 길이 없으면 자살해서 죽어버린다는 각오를 하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극락암에 들어오면서 철웅이 만나보고
극락암의 노신님이라는 어른을 뵙고 내가 말씀을 들어봐가지고 그 어른 밑에서도 내가 다시 갱생해서 살아나갈 길이 없으면 자살해서 죽어버린다는 각오를 하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통도사 그때는 지금은 뭐 차가 극락암까지 올라갑니다만 차가 드물어가지고 통도사에서 걸어 올라가는데 통도사에서 이렇게 모퉁이 들어서 극락암이 쳐다보이는 그 숲이 쳐다보이는 자리 오니까 꼭 누군가가 어디 갔다가 인자 오느냐고 어서 와라고 막 손짓해서 누군가 반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초롱이는 만나보고 초롱이 하는 인사하고 인자 세속에서는 살 수도 없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 올 때 마지막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초롱 스님이 극락암에 노스님에게 딜러갔을 때 벽산 스님 41은 헌병입니다. 법원짜리 헌병입니다. 노스님 앞에 인사하고 삼배 딱 하고 앉았는데 노스님께서 헌배야 하고 부른 거죠. 헌배야 하고 이름을 부르니까 예 하고 대답하니까 지금 네가 그 예 하고 대답한 그놈이 뭐고 근데 이 말씀이 평범한 말씀인데 그 벽산 스님은 그분의 가슴에는 막 칼날처럼 왔다 이거예요. 순간적으로 눈앞이 아찔하면서 숨이 꽉 막혀서 답이 안 나오더래요. 막 쓰는 생각에 마음입니다. 그렇다거든. 그냥 그게 어떻게 마음이냐고. 그러셔서 이 사람은 이모없고 화두보다도 화두 단어 이전에 바로 화두 진짜 화두를 거기에서 딱 마주치는 칼날에서 진짜 화두 딱 챙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 들어와가지고도 선방에 들어가서 앉으면서 공부는 다른 사람의 10법, 20법을 먼저 진치한 분이 그 벽산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전생 과보 때문에 상자손에 죽는 그 비참함을 겪고 그 통도사 극락암의 문중에서 극락암의 노스님 상자고 손자 상자가 스승 상자 죽였다고 해서 노스님까지에게도 누를 끼치고 통도사 극락암을 그렇게 비방 속에 평속에 몰아넣었지만은 벽산 한 사람을 쳐서는 그렇게 전생부터 이 공부에 연이 있었고 그만큼 화두 바로 딱 받아들인 사람이었었고 늦게 중이 돼서도 공부는 그만큼 잘했던 사람이 벽산이라는 아까운 친구였었습니다.